당근, 이 경쾌하고 친숙한 알림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빛 독촉과도 같은 비명처럼 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중산층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건을 사겠다는 반가운 구매 알림이 아닙니다. 제발 좀 사달라. 고 가격을 내리고 또 내려서 시장에 던지는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불과 2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유명 캠핑 브랜드의 텐트를 사기 위해 매장 앞에서 밤새 줄을 섰고 웃돈을 얹어주는 리셀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화려했던 시장은 처참하게 붕괴했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켜보십시오. 2년 전 150만 원을 호가하던 텐트가 지금은 단돈 80만 원, 아니 그 이하의 가격표를 달고 올라와 있습니다. 판매 글에는 2회 피칭, 상태 최상, 내고 가능이라는 애원 섞인 문구가 적혀 있지만 조회수만 올라갈 뿐 채팅창은 며칠째 고요합니다. 기껏 들어오는 연락이라곤 50만 원에 쿨거래 하시죠. 라는 터무니없는 흥정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캠핑 용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성공한 직장인의 상징으로 불리던 100만 원짜리 골프채 풀세트, 한강변을 질주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던 120만 원짜리 로드바이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품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것을 단순히 유행이 지났다 라는 말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허리, 즉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캠핑 시장은 코로나 때 5조 7천억 원 규모까지 급성장했지만 지금 중고 시장은 헐값 투미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업체 알톤 스포츠는 매출이 29%나 급감하며 4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던 낚시 용품점들은 폐업 현수막을 내걸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이 주말마다 즐기던 삶의 질을 증명하던 5대 취미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2년 사이 우리들의 지갑에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텅 비어버린 골프장 주차장과 먼지 쌓인 캠핑 장비를 통해 대한민국 중산층 붕괴의 서늘한 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해부할 현장은 바로 골프장입니다. 이곳의 몰락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비싼 취미를 줄인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국 골프 산업을 수십 년간 떠받치던 특수한 생태계, 즉 법인카드와 접대 문화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올해가 진짜 폐업 위기다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부르는 게 값이라던 그린피가 30만 원까지 치솟았을 때도 예약 전쟁이 벌어졌던 그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을 20만 원대로 낮추고 각종 할인 이벤트를 뿌려도 주말 주차장의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골프 이용객은 2025년 기준 약 470만 명 수준으로 정체되거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고비용과 트렌드 변화지만 진짜 이유는 기업들의 긴축 경영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한국 골프는 사실상 회사 돈 뽕으로 성장한 기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명목에 무기명 회원권이 남발되었고 내 돈이 아니니 가격이 비싸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골프 금지령을 내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현미경 검증하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한 골프 해설위원의 분석은 뼈를 때립니다.
한 홀 치는데 10,000원 꼴입니다. 18홀이면 18만 원. 카트비와 캐디피를 합치면 순식간에 25만 원이 넘습니다. 밥 먹고 기름값 하면 하루 30만 원이 증발하죠. 이걸 순수하게 자기 월급으로 칠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바로 베이비 부머의 대량 퇴직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생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740만 명이 현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평일 골프장을 채우던 핵심 고객층이었습니다. 부장 임원 시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법인카드로 라운딩을 돌던 그들이 이제는 회사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퇴직금 좀 받았으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봤자 한 달 소득이 250만 원 남짓인 상황에서 회당 30만 원짜리 골프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골프를 월 4회만 쳐도 한 달 수입의 절반인 120만 원이 사라집니다. 집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를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그들은 골프채를 창고에 처박아 두거나 중고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캠핑 산업입니다. 이 시장의 붕괴는 한국 자영업 특유의 냄비 근성과 공급자들의 오만함이 빚어낸 예견된 참사입니다. 수치만 보면 캠핑 시장은 2019년 3조 원대에서 2023년 5조 7천억 원까지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전국의 캠핑장 매출도 1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습니다. 너도 나도 산을 깎아 캠핑장을 만들었고 전국 야영장 수는 사상 최대인 3,700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폭발하자마자 수요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데드크로스디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규 유입이 끊기면서 개인당 지출액이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5년 전에는 1인당 연간 150만 원씩 쓰던 캠핑 비용이 2023년에는 1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존 캠퍼들은 이미 장비를 다 샀고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과 불편함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캠핑장 주인들의 치명적인 오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바로 미박 우선 예약 잼비라는 기이한 룰과 요금 인상입니다. 직장인들이 주말에 1박 2일 시간 내기도 빠듯한 현실을 무시하고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포함해 무조건 2박을 예약해야만 받아주겠다는 배짱 영업이 횡행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울며 겨자 먹기로 2박을 예약해야 했던 소비자가 무려 42%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1박 요금은 3, 4만 원에서 순식간에 7, 8만 원으로 뛰었고 카드 결제 거부와 현금 계좌, 이체 강요는 기본이었습니다. 내 땅에서 내 맘대로 장사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는 태도가 결국 소비자의 등을 돌리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그리드플레이션, 탐욕에 의한 물가 상승. 예, 말로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볼까요? 일본의 국민 캠핑 브랜드이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의 우량 기업이었던 스노우피크즈는 순이익이 99% 증발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벌던 회사가 영업이익 1천만 원 수준으로 추락하는 데는 불과 1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고시장엔 텐트가 넘쳐나고 빚을 내서 캠핑장을 차린 자영업자들은 이자도 못 내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탐욕이 부른 거품 붕괴, 이것이 캠핑 산업 몰락의 진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스키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두 가지 재앙, 즉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폭등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4인 가족이 강원도 스키장으로 3박 4일 여행을 떠나면 리프트권, 장비 렌털, 숙박비, 식비를 포함해 약 170만 원이 듭니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이 깨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비싼 돈을 내고도 최악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멈춰 있고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으며 점심시간임에도 식당 문은 닫혀 있기 일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 시급을 받으며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스키장 아르바이트는 이제 청년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종이 되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정규직 직원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대체되었고 그 자리는 경험 없는 단기 알바생들로 채워졌습니다. 인력난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추락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스키장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지난 100년 사이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한국 스키장은 100% 인공눈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인공눈을 만드는 제설 과정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입니다. 대형 제설기 한 대가 하루에 쓰는 전기는 일반 가정집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전기 요금을 연이어 인상했고 산업용 전기 요금은 2년 사이 약 40%나 폭등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눈은 녹고 제설기를 더 오래 돌려야 하는데 전기 요금은 더 비싸지는 이중고에 갇힌 것입니다. 대형 스키장의 경우 한 시즌 전기 요금만 100억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스키장 사장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는 없고 한전의 요금 인상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늘어난 비용은 리프트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비싼 가격에 실망한 소비자는 이 돈이면 일본 간다며 홋카이도로 떠나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기후와 에너지가 만든 퍼펙트 스톰. 이것이 한국 스키장이 직면한 생존의 위기입니다. 네 번째는 자전거 산업입니다. 코로나 시절 자전거 관련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치며 15% 이상 급등했던 영광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최근 알톤 스포츠는 매출 29% 급감, 42억 원 영업 손실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업계의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의 대실패입니다. 로드바이크에 입문하려면 자전거 자체 가격도 비싸지만 헬멧, 고글, 클릿 슈즈, 쫄쫄이 의류까지 전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초기 비용 2,30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자전거 업계는 마치 명품을 팔듯 가격을 올리고 진입 장벽을 높였습니다. 이인 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등장하고 없어서 못 판다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닥치고 거품이 꺼지자 그 비싼 자전거들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스캇 에스코티티은 재고 처리를 위해 최대 40%라는 눈물의 할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가 1,200만 원이 되는 기적의 감가상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러닝의 부상과 직구의 활성화입니다. 복잡한 장비와 정비가 필요한 자전거 대신 운동화 한 켤레면 끝나는 러닝으로 젊은 층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한강변을 나가보면 자전거 라이더보다 러닝 크루가 훨씬 많이 보입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습은 동네 자전거 샵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 부품 하나를 사도 동네 샵에 가서 공인비를 주고 교체했지만 지금은 알리에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부품을 사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고칩니다. 소매점들은 수리비와 용품 판매로 먹고 살았는데 그 핵심 매출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현재 전국 자전거 샵의 80%가 적자 상태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셔터를 내리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러 나가는 사장님들의 쓸쓸한 뒷모습. 그것이 화려했던 자전거 붐의 초라한 결말입니다. 다섯 번째, 낚시는 완전한 고령화와 세대 단절이라는 심각한 사회학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저수지 낚시터, 2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사장님은 텅 빈 좌대를 바라보며 담배만 태우고 있습니다. 옛날엔 주말이면 새벽 5시부터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 달 매출 2천만 원 찍는 건 일도 아니었지. 지금은 주말에 10명 오면 대박이에요. 전기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사장님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7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착시 현상이 보입니다. 전체 낚시 인구 중 20대 비율은 고작 3%, 30대도 8%에 불과합니다. 합쳐봤자 11% 남짓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즉, 낚시터에 앉아있는 10명 중 9명은 중장년층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늙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젊은 세대, 특히 MZD 세대는 낚시를 외면할까요? 답은 타라스 가성비와 도파민에 있습니다. 15초짜리 숏폼 영상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입질 한 번을 위해 5시간을 멍하니 앉아있는 낚시는 지루함 그 자체입니다. 한 대학생에게 낚시를 가겠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그 돈과 시간이면 PC방 가서 롤, 10판을 하거나 친구랑 맛집을 가죠. 5시간 동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낚시터 입장료 5만 원, 미끼와 장비값, 식대까지 합치면 하루 10만 원이 깨지는데 얻는 즐거움은 불확실합니다. 시간 대비 효율, 즉 시성비를 따지는 그들에게 낚시는 최악의 가성비 취미인 것입니다. 게다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물고기 입에 바늘을 꿰어 끌어올리는 행위를 스포츠가 아닌 학대로 인식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낚시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가 낚싯대를 쥐어주며 인생을 논하던 풍경은 이제 전설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낚시 문화는 세대 간 전승이 끊긴 채 고독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의 동시다발적 몰락은 개별 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 5가지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공통점은 바로 브라르 가성비의 실종과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2036 세대는 돈과 시간이 없어서 아예 진입조차 하지 않고 기존에 즐기던 4050 세대마저 이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즐거움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한민국 중산층은 심리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뛴다. 이것이 대한민국 가장들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자녀 학원비와 노후 준비,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취미 생활은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사치가 되어버립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골프 치던 것을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주말 캠핑 대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넷플릭스를 보는 것으로 타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결국 시장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됩니다. 1억 원짜리 회원제 골프장, 1박에 50만 원 하는 프리미엄 글램핑, 해외 원정 스키 투어 같은 상위 1%의 초고가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허리, 즉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즐기던 대다수의 중산층 시장이 증발했다는 점입니다. 이 어중간한 마스터버 미들, 마켓, 미들 마켓 을 타깃으로 하던 수많은 자영업자는 줄도산의 공포 앞에 놓였습니다. 캠핑장 사장님이 2박을 강요하고 골프장이 그린피를 올렸던 그 오만함의 대가는 고객이 영원히 떠나버린 텅 빈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학습했습니다. 굳이 비싼 돈 내고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한번 등을 돌린 고객은 나중에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내수시장이 직면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경제 지표의 문제지만 취미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이 무너진다는 신호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대한민국 주말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평일 골프장을 채우는 70대 어르신들이 80대가 되어 체력적인 한계로 필드를 떠나면 그 넓은 잔디밭은 누가 채울까요? 낚시터의 찌를 바라보던 중장년층이 사라지면 저수지에는 누가 남을까요? 인구 절벽과 경제적 빈곤이 맞물리면서 대중적인 레저 시설들은 줄줄이 문을 닫거나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 안 드는 유튜브 시청이나 동네 산책 정도로 여가 시간을 때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지지 관계의 단절 번트를 의미합니다. 골프나 캠핑, 낚시는 단순히 공을 치고 고기를 잡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대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베이비 부머들은 지갑이 얇아졌다는 사실을 들키기 싫어 모임에서 스스로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골프 한번 치자는 연락에 요즘 좀 바빠서 못 나가 라고 둘러대지만 그 말 뒤에는 돈이 없어서 못 나가 라는 서글픈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취미가 사라진 자리에 고립과 우울, 그리고 사회적 단절이 들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퇴직 후 우울증의 상당수가 이러한 취미와 인간관계의 상실에서 온다고 경고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겐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주말엔 필드 한번 나가고 여름 휴가 땐 가족과 캠핑 갈 수 있다. 는 중산층의 자부심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중간 사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초고가 명품 시장과 초저가 다이소 시장만 남은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알던 그 적당한 여유와 낭만은 이제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취미가 사치가 된 나라, 여가가 짐이 된 사회.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이 마주한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지갑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비극일까요?